자, 이번 시간은 완자지구와 태풍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일명 타이푼. 자, 일단 태풍의 정의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태풍은 일단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1초당 17m 이상의 그지 이 바람을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주변의 북태평양 지역에 주는 열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태풍을 열대저기압,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의 일종의 태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주 원인이 수증기가 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 열대 지방의 해상, 그 위도 이거 외워야 돼. 5에서 25도. 그러니까 적도 지역에서는 0에서 5도인 지역에서는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인 전향력이 너무 약해서 저기압 소용돌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온은 얼만큼? 27도 이상.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질 조건은 위도 5에서 25도, 수온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일단 발생을 한다. 이게 태풍이고요.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거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에너지원은, 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는 동안 방출하는 응결열을 에너지원으로 이 태풍의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태풍이 만약에 육지로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지. 즉, 그 얘기는 에너지 공급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소멸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습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기본적인 내신 문제가 다음 중 태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열대 저기압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위도 5에서 25, 그 다음에 27도씨 이상 열대 해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그렇지, 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걸 동반하지 않고, 등압선은 동심원 형태, 그렇지, 동심원 형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일기도에서 우리가 태풍은 보통, 자, 이런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지? 동심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조밀한 이런 원 모양으로 이렇게 태풍이 구성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된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대형 태풍으로 성장하고,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보통 7, 8월이고, 그지?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 에너지를 고緯도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그지? 그러니까 저緯도는 뜨겁고 고緯도는 차가우니까 지구 전체의 열 평형에 기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굳이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딱 고르자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태풍은 뭘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압선은 조밀한 동심원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의 구조.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잘 하십시오. 태풍 자체가 일단 저기압이야, 그치? 태풍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태풍은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 그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며, 자, 여기 저기압이니까 무슨 기류가 발생하니? 상승 기류. 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두꺼운 정난운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지금 태풍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잖아,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서 일단은 공기가 상승을 하지, 그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상층부에서는 또 반대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면서
그다음 문제는 중심부에 약한 하강기류가 생긴다. 이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중심부에 약한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제로 태풍을 느껴보면 이 태풍의 실제로 눈 부분은 굉장히 어때? 눈 부분은 고요해,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태풍을 한번 느껴봤으면 태풍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조금 잠잠하다 또 몰아치다, 이게 태풍의 벽인데, 그지? 이 사이사이에 위치할 때는 태풍이 약간 소간 상태를 띠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자료지, 그지?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자, 태풍은 이제, 자, 이쪽이 방향이 동, 이쪽이 서야, 그지? 그러면 태풍이 이 방향으로 진행할 때, 자, 항상 태풍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풍은 저기압이야, 그지? 근데 저기압은, 숫자 있잖아, 그지? 숫자가 작을수록 세력이 어떻다? 세력이 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제일 여기 기압 제일 낮아지는 이 내용이 나오면 얘가 기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의 중심으로부터 기압이 제일 낮은데 지금 양쪽에 약간 대칭적이지, 그지? 되게 세잖아. 기압은 낮은데 뭔가가 세. 그게 누구야? 풍속.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누가 기압의 그래프고 누가 풍속의 그래프인지 요거 구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태풍의 진행 방향 있잖아, 그지? 요게 이 화살표가 진행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더 바람이 세지, 그지? 왼쪽에 비해서, 그지? 그래서 진행 방향의 요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위험 반원, 바람이 셉니다. 요 반대쪽을 우리가 안전 반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태풍에서 요 자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자,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또 설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역풍을 받은 발생 초기에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북서쪽이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북위 25, 30도 부근에서는 북동쪽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라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슉 바뀌는 이 지점 있잖아, 그치?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향점. 자, 그래서 태풍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자, 무역풍. 자, 그러면 무역풍, 이게 좀 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자, 위도별로 부는 바람을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가 0도, 30도, 60도, 극지방. 그럼 0에서 30도 사이에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어, 이거. 이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30에서 60도 사이에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는 이 바람을 우리가 극동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태풍이 올라가는데 아래로 이렇게 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느린 속도로, 그지? 이동하지만, 자, 30에서 60 사이에 편서풍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의외로 자료로 해석할 때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단은 위로 올라갈 때 0에서 30 사이는 느려지고, 갑자기 30에서 60 사이에는 진행 방향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잖아, 이렇게, 그지? 빨라진다 라는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에서 이제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태풍은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반원이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태풍 내 바람 방향하고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방향, 그지? 그러니까 태풍의 바람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을 보면 지금 얘 열대 저기압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무역풍 때에서는 요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은 바람의 무역풍의 바람과 이 열대 저기압 태풍 자체의 바람이 같은 방향이니까 바람이 세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반대편 그지 진행 방향의 왼쪽은 자체적인 바람의 방향하고 무역풍이 반대잖아 그지 그럼 상쇄가 되어서 바람이 약해집니다. 이게 안전반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태풍은 항상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풍속이 세. 그래서 위험반원. 그 다음에 반대쪽은 안전반원. 자, 그러면 30에서 60도 방향도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그지? 자체적인 바람의 방향과 편서풍 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가 세지고 반대쪽은 약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발언과 무슨 발언이요? 위험 발언과 안전 발언. 요거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바람이 세지고 진행 방향의 왼쪽은 뭡니까? 바람이 약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자, 요거 중요하네. 풍향이 위험 발언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풍향이 안전 발언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 완자쌤 비법 특강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은 부분이야, 그지? 좀 헷갈리잖아, 헷갈리게 생겼잖아, 그지? 이런 걸 시험에 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풍을 볼 때는 요 진행 방향에 꺾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한 이 정도의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고기압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7호를 볼까? 7호를 봤을 때는 이 고기압의 세력이 여기보다는 더 커서, 그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 그지? 그래서 이 고기압의 세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태풍의 진행 경로가 바뀐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태풍 에너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 수증기 잡열이라고 얘기해. 상태 변화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온이 낮은 고위도 해상으로 북상하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뭐의 공급이 줄어듭니까?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지, 그지? 그래서 지표면과 마찰 증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므로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이런 건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지. 주로 섬이나 해안 지방에는 강풍 피해, 그 다음에 또는 집중호우 EM 피해가 발생하고, 그지? 그 다음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할 때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는 해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하고 태풍을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우리 온대저기압 어떻게 그렸어?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전선을 동반하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 그림이 이게 온대저기압의 내용이었었지, 그지? 그 다음에 태풍은 어떻게 그립니까? 태풍은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봐도 이거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겠지. 자, 온대저기압은 발생 온대지방. 그 다음에 태풍은 5에서 25야. 0도 안 됩니다. 5에서 25도.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기층의 위치 에너지. 태풍은 수증기의 응결열. 그 다음 온대저기압은 타원형. 그 다음에 얘는 동심원. 그치? 이런 원 모양이고 전선을 동반한다라고 얘기했지. 태풍 전선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주로 영향을 받아서 서해수동이고 그 다음에 태풍은 남북으로, 그치? 남쪽에서 북쪽으로 폼을 쓴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울 부분은 암기를 해야지 문제의 적응력이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태풍의 이동과 날씨 변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지금 이 자료로 또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이 태풍이 7월 2일, 4일, 6일, 8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2일에서 4일 이만큼, 4일에서 6일 이만큼, 6일에서 8일 요만큼, 그 다음에 6일에서 8일, 8일은 이만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간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위치를 측정한 거야, 그지? 그러면 거리가 점점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들을 보게 되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림을 딱 보게 되면 간격이 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간격이 넓어져, 그지?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태풍의 이동 속력은 빨라진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 자료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 위도 25도 분구부터 북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전향점이 있었고요. 기압 변화는 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중심 기압을 보면 992, 970, 930. 오, 여기서 제일 세력이 세네. 955니까, 그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라고 그랬지, 그지? 풍속이 강하고 더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자쌤 비법 특강,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자, 앞에서 무슨 내용을 설명했냐요?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그지? 그 다음에 안전 반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태풍이 관측자가 지금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 그지? 고정이 돼 있는데 태풍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태풍의 영역에서 일단은 자, 이 바람의 영향을 먼저 받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게 올라오잖아, 쭉. 그러면 2번, 3번. 그러면 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그지? 그래서 태풍이 원래 열대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순차적으로 여기에 사람이 고정돼 있으면 얘가 위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그지? 1, 2, 3 요 순서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가 다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외워야지. 문제를 빨리 적용을 시키려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이 자료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 편서풍에 의해서 지금 이 온대저기압이 있지, 그치?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하는데 항상 밑에 있는 지도는 고정이고 위에 있는 이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해,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한랭전선 뒤쪽에 딱 걸치면 소나기, 요 사이에 오면 맑음,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슬비 또는 지속적인 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이놈은 항상 또 이동 방향이 서에서 동인데 지구 자전에 의한 정영역으로 북쪽으로 좀 치우치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온대저기압이 여기에 와 있어, 그지?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 그지? 울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럼 날씨가 맑음이야, 그지? 맑음. 근데 지금 요 중국 대륙의 요 앞부분에 만약에 있는 이 도시는 그치? 온대저기압의 앞에 있으니까 이슬비가 내리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요걸 해석해 봅시다. 자, 온대저기압의 이동,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고요.
그 다음에 관측 장소와 전선 관계, 온대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관측 장소와 전선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져 관측 장소와 날씨가 변합니다. 그래서 온난 전선의 항상 온대 저기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온대 저기압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온난 전선, 바람은 항상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요 지점 있잖아, 그지? 여기가 관측 지점이면 처음에는 1번 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2번 바람, 그 다음에 3번 바람, 4번 바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지점에 있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쪽 바람이니까 이거 무슨 풍이야? 남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쪽입니까? 이쪽 바람이잖아, 그지? 남서. 세 번째는 뭐야? 북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남동, 남서, 북서.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볼까, 그지? 여기 N, 북, 서, 남, 동, 북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람은 북쪽에 치우쳐져 있고 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가운데 부분이잖아, 그지? 여기는 남쪽과 서쪽이니까 여기는 남서풍.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그지? 요 사이에 존재하는 요 부분은 뭡니까? 남동풍.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 해석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남동, 남서, 북서가 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B라는 지점이 되겠지, 그지? B라는 지점이 순차적으로, 그지? 뭐 얘가 여기 있을 때, 그지? 바람이 이렇게 여기 오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에 온대 저기압이 오면 이 온난 전선의 앞쪽이잖아, 그지? 그래서 남동풍. 그래 가운데 여기 딱 들어오면 남서풍, 지나가면 북서풍이 된다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태풍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얼마라고 그랬지? 17m/s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이고, 태풍의 에너지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는 동안 방출하는 무슨 열? 응결열, 그치? 응결열. 그 다음에 태풍의 특징은 일기도에서 등압선이 조밀한 무슨 뭐를 그립니까? 동심원을 이루고 있으며 뭐를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중심으로 또 30km에서 50km에 이르는 범위로 약한 하강기류가 생긴대. 그럼 이거는 태풍의 눈이지. 태풍의 눈. 그 다음에 위험 반원은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반원이고, 오른쪽 반원으로 풍향이 자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지역. 그 다음에 안전 반원은 태풍 이동 경로의 어느 쪽? 왼쪽 반원으로 풍향이 어떻게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자,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차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수온이 높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주로 전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야.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육지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진다? 맞습니다. 태풍의 눈에는 약한 하강률이지, 그지? 그래서 개념이 잘 암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기본 문제는 그냥 보면 답이 쭉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7월에서 9월 사이에 영향을 준다. 자, X와 Y 구분하는 거 제일 중심에서 떨어지는 거, 그지? 태풍은 저기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대 저기압. 그래서 X는
기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바람의 세기, 풍속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은 기압이 가장 낮은 곳으로, 그치?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은 위도 몇 도에서 5에서 25도인 열대 해상에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뭐가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면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AD 중에서 위험 반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위험 반원 뭐라고 그랬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면 BC가 되겠네, 그지? BC. 자, 또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슨 풍이야, 여기가? 여기 쭉 보면 북쪽 동쪽이잖아, 그지? 북동풍에서 자, 여기는 요 지점은 뭡니까? 북동.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여기가 먼저 오네, 그지? 그러니까 북동에서 남서풍.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남서풍이 되네, 그지? 남서풍. 자, 북서풍, 남서풍. 여기가 지금 남서풍이 아니고 북서네, 그지? 북서풍. 그래서 북동풍, 북서풍, 남서풍. 자, 이거 그려볼까요? 자, 잘 안되면 이렇게 그리세요. 자, 북동이니까 북동쪽, 그지? 북동쪽이면 어디야? 북동쪽 방향은 요 방향이네, 그지? 북동. 그 다음에 북서는 요 방향. 그 다음에 남서는 요 방향 하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안전 반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5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태풍의 동서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칭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요 방향이 북쪽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니까 요 오른쪽은 위험하네, 위험 반원이고 얘 왼쪽이 안전 반원의 위치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A쪽은 위험 반원이 아니고 안전 반원. 그 다음에 B에는 태풍은 중심이지, 그지? 맞고요. 그 다음에 A보다 C에서 풍속이 더 강하다라고 했지. 위험 반원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B보다 C에서 기압이 더 높게 나타난다. B가 중심이니까 기압이 낮잖아, 그지? 그러니까 C가 더 높게 나타난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태풍 마무리 하겠습니다.